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분들 디자인 스타일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배웠죠. 그죠? 퍼블리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웹에서 뭐 어떤 HTML 태그를 뭐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배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비를 뭐 200픽셀, 높이를 200픽셀, 그 다음에 배경색을 레드인 박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섹션이라는 녀석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얘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W 2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높이를 200픽셀.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뭘 갖고 있냐면 너비를 200픽셀 갖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높이를 200픽셀 갖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BG BG 레드라고 쓸게요. BG라는 거는 배경색이 레드다 그런 의미인 건데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고 또 쓰는 거죠. 그냥 얘는 레드라 하지 말고 블루라 해볼게요. 블루. 자, 그러면 지금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섹션도 동일하게 이렇게 박스를 똑같이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클래스에다가 W200픽셀 그 다음에 H를 어떻게 똑같이 200픽셀 그 다음에 이 BG 블루라는 걸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이 DIB한테 반영했던 이 박스가 똑같이 섹션한테도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라이브러리 클래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라이브러리 클래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제가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걸 알려드릴까요? 자, 지금 이제 웹의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뭘 했냐면 뭐 이걸 지금 전통적인 방식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걸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런 방법도 있다. 요런 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택자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메뉴를 만든다 했을 때 보통 어떻게 만들죠? 여기다가 나는 메뉴에 있는 A 엘리먼트한테 접근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메뉴 1에 있는 자식인 UL, LI, A 이렇게 접근했잖아요. 그죠? 아니면 나는 뭐 2차 메뉴 아이템한테 접근하고 싶어. 뭐 후속 선택자를 쓰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떻게 접근했죠? 이런 식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 LI의 자식으로 나는 A를 썼지만 누군가 ASMR 코드를 뭐 변경해달라 해가지고 뭐 A의 부모가 LI가 아니라 갑자기 DIB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얘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2차 메뉴를 만들 때 여기다가 DIB가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코드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 나중에 CSS를 ASMR만 수정한다 끝나는 게 아니라 ASMR이 수정되면 CSS도 같이 수정돼야 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게 그럼 디자인도 변경을 해줘야 되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코드도 길어지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후속 선택자를 쓰든지 나중에 여러분들 사스라는 게 있는데 이 사스라는 걸 전처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CSS 전처리기라는 게 있는데 이 전처리기라는 걸 사용하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중복 같은 걸 줄여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전처리기도 마찬가지지만 코드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중복을 줄여주고 반복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ASMR이 변경이 되면 그 구조에 맞게 CSS도 마찬가지로 선택자를 변경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참고로 실무마다 다릅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즘 패러다임이 웹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ASMR에 선택자를 이용해서 ASMR을 선택자를 이용해서 접근하다기보다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즉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ASMR에다가 그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CSS 디자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게 조금 코드를 만드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잘만 만들어 놓으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 텍스트 X 라지라 할게요.
엑스라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대충 폰트 사이즈가 3REM이래요. 그러면 어떤 특정 녀석은 폰트가 이 엑스라지라는 즉 3REM이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DIV를 하나 더 만들까요? 그러면 이 반갑습니다라든지 어서오세요라든지 얘네들은 뭐다? 글꼴이 아티클이 합시다. 3REM이 필요하대요. 3REM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물론 내부로 접근해 줘도 되고 아티클로 접근해 디자인해도 되지만 이 텍스트 엑스라지라는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부여만 한다면 똑같이 이 3REM이라는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퍼블리싱의 패러다임이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라이브러리 클래스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해당 HTML에 클래스로 주입을 하기만 해도 그 태그는 뭐다? 해당 디자인, CSS에다가 정의해 놓은 디자인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뭘 하지 않아도 HTML을 건들지 않아도. 아까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메뉴 1, UL, LI가 곱하기 뭐 3개, 그 다음에 A,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돼 있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div가 온 다음에 또 거기 UL이 오고 LI가 뭐 4개,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코드가 적용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HTML 읽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CSS 선택자를 이용해서 작업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요 A한테 만약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요 A만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읽은 다음에 NTH child에서 이용해가지고 이게 first child잖아요. 그럼 얘한테 접근해서 그 A한테 적용해서 디자인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다 클래스만 이용해서 나는 얘한테 글씨를 좀 키우겠다. 이렇게만 해도 이 녀석의 글씨가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퍼블리싱, CSS 작업하는 게 좀 패러다임이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실무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한 CSS 디자인 방법이 지금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많이 올라가고 있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한 CSS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